하룻밤 사이에 케냐에서 최대 50피트 깊이로 추정되는 거대한 균열이 땅에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한 이론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는 두 개의 다른 대륙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에티오피아의 사막 아래에서 땅은 계속 움직이고 갈라지고 떨리고 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거칠고 격렬하게. 최근 몇 년 사이 지진과 갑작스러운 집안 균열이 도로를 파괴하고 마을을 흔들며 지표 아래서 거대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순간의 드라마틱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지질학적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대륙이 스스로 찢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면 그 답은 동아프리카에 있다. 아파르 지역에 오신 걸 환영한다. 극한의 풍경. 아파르 지역은 지구 어디와도 닮지 않은 풍경을 지녔다. 이곳의 기온은 자주 화씨 115도를 넘나들고 뜨거운 열기가 끝없는 소금 평원을 뒤덮는다. 공기는 무겁고 날카롭고 매섭기 그지없다. 멀리 사막 바닥에서는 화산들이 솟아오르는데 어떤 것은 잠잠하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중 하나가 에르타 알레 화산이다. 이곳에는 지구상에 드물게 존재하는 장기간 유지되는 용암호가 있다. 이 끓어오르는 표면은 결코 쉬지 않는다. 얇은 암석 껍질이 형성되었다가 금이 가고 다시 불타는 마그마 속으로 무너져 내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지구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런 장소는 매우 드물다. 아파르는 평온하고 견고해 보이는 지구의 환상을 완전히 벗겨내고 훨씬 더 역동적인 실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척박한 땅은 인류의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화석들, 그 중에는 유명한 루시의 유골도 포함된다. 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수백만 년 전에 이 땅 위를 걸어 다녔다. 어떤 의미에서 아파르는 시간의 양극단에 서 있는 장소다. 인류의 기원지이자 지구에서 가장 극적인 지질 변화가 펼쳐지는 무대. 압력을 받는 대륙. 지질학자들은 아파르 지역을 삼중 접합부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서도 드문 세 개의 지각판이 한 곳에 만나 동시에 서로 멀어지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느리게 둘로 갈라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흔히 누비아판과 소말리아판이라 부르는 두 지각판으로 나뉘고 있다. 동시에 아라비아판은 북동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이 거대한 암석판들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고 있다. 지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이 암석을 약화시키고 오래된 균열들은 자연스러운 취약선을 제공한다. 금이 가고 흠집 난 나무 조각을 상상해보라. 그것을 잡아당기면 아무 데서나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던 선을 따라 쪼개진다. 아파르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그 재료가 나무가 아니라 대륙 전체라는 것이다. The whole area is not going to be affected. We should move. But what is important right now is to do a thorough study and find out where are these weaknesses. 바로 이것이 이 지역이 과학자들에게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다. 아파르는 우리가 대륙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이다.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이것이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암석이 어떻게 해서 점점 늘어나고 마침내 찢어지게 되는 걸까? 판구조론의 느린 힘. 지구의 지각은 거대한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그 아래에 놓인 더 부드럽고 뜨거운 층 위를 떠다닌다. 이 판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 연간 몇 센티미터, 손톱이 자라는 속도 정도다.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의미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백만 년의 시간 속에서는 이 움직임이 지구의 얼굴을 바꾼다. 아파르에서는 지각이 단순히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잡아당겨지고 있다. 이런 긴장은 암석을 얇아지게 만들고 약화시키며 결국 균열을 만들어낸다. 고체 암석은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결국 부서진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보여준다. 이 열곡대는 두 개의 주요 지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관통하고 또 하나는 탕가니카호와 말라위호처럼 거대한 호수들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진다. 어떤 구간은 지진으로 거칠게 갈라지고 다른 곳은 마그마가 조용히 올라오기도 한다. 이 두 지류는 함께 대륙 위에 점점 넓어지는 흉터를 만들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느린 과정은 그 에너지를 단번에 분출해낸다.
this crack stretches for several kilometers on either side of the highway, and some parts are pretty scary. 지구가 며칠 만에 찢어진 순간 수백만 년 동안 이런 힘들은 거의 보이지 않게 작용해왔다. 지각을 조금씩 늘어뜨리며 말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변화는 너무 느려서 알아차릴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축적될 뿐이다. 그리고 때때로 지구는 그 축적된 힘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시킨다. 2005년 아파르 지역 주민들은 비범한 사건을 겪게 된다. 지진 무리가 이 지역을 뒤흔들었고 곧이어 땅속 깊은 곳에서 우르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이 차에 되지 않아 사막의 땅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두 주도 채 되지 않아 길이 약 60km에 이르는 거대한 균열이 풍경을 가로질러 찢어졌다. 도로는 어긋났고 어떤 곳에서는 집안이 갑작스럽게 꺼졌다. 평평했던 땅은 삐뚤빼뚤하고 깨진 지형으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지표의 균열이 아니었다. 지하에서는 거대한 마그마 다이크, 즉 수직으로 솟은 용암의 칼날 같은 구조가 위로 밀고 올라오며 지각을 내부에서부터 강제로 벌려놓고 있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열곡이 하룻밤 사이에 몇 미터씩 벌어졌다. 과학자들에게 이 현상은 드물고 귀중한 기회였다. 대륙이 갈라지는 과정이 항상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때로는 폭력적인 급변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일은 공포였다. 자신들의 집이 언제든 경고 없이 변할 수 있는 대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의 사건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거센 힘으로 마그마가 솟구쳤다면 그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그것을 끊임없이 밀어올리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지구 내부 깊은 곳의 여론. 아파르 지역 깊은 지하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멘틀이 움직이고 있다. 그곳의 암석은 우리가 아는 단단한 돌덩이처럼 고체가 아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 아래에서 천천히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 2층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것은 거대한 멘틀 플룸, 즉 뜨거운 물질의 기둥이다. 이는 아프리카 지각의 밑부분을 밀어올리는 느리지만 강력한 열기둥이다. 마치 지하에서 천천히 작동하는 블로토치, 용접용 불꽃처럼 생각하면 된다. 이 플룸이 특별한 이유는 꾸준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맥박을 가진다는 점이다. 압력이 쌓였다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듯 멘틀 플룸도 순간적인 분출을 통해 열과 마그마를 밀어올린다. 그 힘은 지각을 부풀리고 갈라지게 만들며 때로는 땅을 찢어버린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이 플룸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지구는 단서를 남긴다. 지진파는 뜨겁고 부드러운 암석을 통과할 때 더 느리게 이동한다. 지진 단층 촬영이라고 불리는 기법은 지구 내부를 초음파처럼 스캔해 이러한 느린 지진파 영역을 포착하고 이는 아파르 아래의 깊은 열을 가리킨다. 또한 화산암 속의 화학적 지문도 증거가 된다. 일부 용암은 지각 아래 훨씬 깊은 곳, 어쩌면 멘틀의 특정 저장소와 연결된 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동위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성도 역할을 한다. 집안에 고정된 GPS 관측소는 땅이 매년 수 밀리미터씩 천천히 갈라지고 있는 걸 감지한다. 어떤 지역은 솟아오르고 어떤 곳은 가라앉는다. 표면이 마치 호흡하듯 움직인다.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완성된다. 아파르는 지구 내부의 강력하고 맥동하는 엔진에 의해 아래에서부터 밀어 올려지고 있다. 그 징후는 한번 알게 되면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사막 곳곳에 화산이 점처럼 찍혀 있고 어떤 화산은 김을 뿜고 어떤 화산은 조용히 있으나 주변은 새까만 용암으로 덮여 있다. 각각의 분출은 지구 내부가 지표로 터져 나온 순간이다. 지질학자들은 이런 화산암과 화산재를 수집해 얇게 잘라 현미경으로 분석한다. 그 안에 미세한 결정들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동안 겪은 압력과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종의 지구 내부 여정의 일지인 셈이다. 지진도 또 다른 단서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지진이 발생한다. 대부분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이들을 연결하면 지각이 어디에서 갈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곡은 점차 깊어지고 호수는 기울며 대지는 천천히 아래로 처지기 시작한다. 모든 증거는 하나의 결론을 향한다. 아파르는 늘어나고 있고 얇아지고 있으며 가라앉고 있다. 새로운 바다의 탄생.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계속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열곡의 일부가 점점 낮아져 결국 해수가 유입되게 되는 것이다. 홍해나 아덴만의 물이 이 계곡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 그곳은 좁은 바다가 되고 수백만 년에 걸쳐 점점 넓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탄생하는 방식이다. 대서양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에서 갈라질 때 처음에는 균열과 열곡 계곡이 생기고 결국은 거대한 해양 분지가 만들어졌다. 동아프리카도 같은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 다만 인간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축 위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변화가 수천 년이 아닌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땅이 갑자기 반으로 쪼개지는 일은 없다. 대신 긴 정적과 간헐적인 격변이 반복되며 천천히 변해가는 것이다. 2005년의 사건처럼. 이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는다. 열곡지대는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는 지진을 유발한다. 화산 분출은 재와 가스를 뿜어내며 항공에 영향을 주고 드물게는 전 세계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열곡대를 따라 수백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도로, 식수 공급, 농지 모두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땅 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회도 존재한다. 열곡지대는 지열 에너지가 풍부하다. 지구의 열로부터 직접 끌어올 수 있는 청정 에너지다. 이 열곡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안전하게 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파르만이 이런 곳은 아니다. 끊임없이 갈라지는 행성.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 위에 자리한 나라다. 두 대륙이 천천히 서로 멀어지는 곳이다. 팅벨리르 국립공원에서는 실제로 열곡 계곡을 걸으며 두 개의 지각판 사이를 체험할 수 있다. 미국 서부의 베이슨 앤드 레인지 지대는 교대로 이어진 계곡과 산맥으로 늘어져 있으며 이 역시 땅이 늘어난 흔적이다. 남쪽 멀리 있는 캘리포니아만 또한 또 하나의 활발한 열곡이며 이전에는 육지였던 곳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대륙을 모았다가 다시 갈라놓는다. 아파르는 단지 그 과정을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장소일 뿐이다. 우리에게 1000년은 상상도 안 되는 긴 시간이지만 지구에게는 찰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프리카가 완전히 갈라지거나 새로운 바다가 사막을 뒤덮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살아있고 스스로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갑자기. 그리고 지구의 긴 역사 속 짧은 이 순간 동안 우리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그 급작스러운 순간들 중 하나는 커다란 미스터리를 남겼다. 보통의 파도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높은 해안 절벽 위에 놓인 거대한 바위. 무엇이 그것을 그곳에 던져놓았을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진다.